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고용지표 부진하고 또 서비스업 지수 발표 후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자동차 관세를 캐나다, 멕시코에 내렸던 그 관세 부과 중에서 자동차를 1개월 연기한다. 이런 이제 보도로 낙폭이 줄었고, 또 젤렌스키마저 이제 백기투항을 거의 백기 항복을 한 거죠. 이렇게 해오면서 상승 전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틀 동안 내리 빠지다가 이제 상승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14% 올랐고, 나스닥도 1.46%, S&P 500도 1.12%, 러셀 2000도 1.02%, 고만고만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가 넘게 오르면서 잘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6%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불투명했어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잠시 주춤했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또 기관에서도 초기에 금융투자는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매수를 좀 오전에 함으로써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해 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 우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 후반부에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7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3686억을 팔았고, 기관은 155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76.16포인트, 어제보다 0.7%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장 시작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쪽에 서서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사는 걸로는 상당히 어렵죠, 지수.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2133억을 팔았고, 기관도 2171억을 팔았고, 개인이 440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34.92포인트, 어제보다 1.61%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봉과 음봉이 서로 엇갈리긴 하지만 코스피는 양봉, 코스닥은 당연히 음봉이죠. 이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이게 무슨 상승 추세로의 반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코스피가 조금 3일 연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오늘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는 수급에서 국민연금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42원 90전, 43원 40전, 2원 3원대 조금 더 떨어졌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622억, 기관 367억.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380억을 샀고 기관은 303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여기는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파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NG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했던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는 외국인이 216억을 샀는데 기관이 17억을 팔았고요. 기아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샀어요. 297억, 112억. 매매 원칙상 그래프 움직임을 보면 기아가 현대보다는 조금 나 보이죠. 예. 센트리온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요.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822억, 좀 비교적 많이 팔았고 기관이 29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81억, 126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다 샀는데 17억, 16억 이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12억을 팔았고 기관은 1,000만 원 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196억 샀는데 기관이 411억을 팔았습니다. 알테오세는 외국인이 1,106억을 매도했고 기관만 144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인 섹터들을 몇 개 정리해 보면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죠. 이거는 오늘 움직인 게 두 군데 다 증권사의 그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강력한 커머스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된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기대 가격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올리고 이러면서 오늘 올랐고 또 카카오도 또 이것도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이거 도입으로 해서 이 카카오가 강력한 AI 플랫폼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전부 기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넷 플랫폼까지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역시 철강, 강관, 이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연기한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퇴출 위험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마트나 그런 편의점 관련 쪽들이 반사이익 기대하면서 좀 움직인 거고, 또 영상 컨텐츠 관련 이제 우주, 항공, 또 저가항공, 이거는 이제 유가 떨어지니까, STO 그 토큰 증권 이런 관련 것도 이제 다시 이슈되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까지 해서 보면 그동안에 순환에서 배제됐던 웬만한 섹터는 얼추 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얼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 한 바퀴 도는 데는 이제 외부적인 그 이슈도 좀 도움을 줬고, 예컨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건 우리 생각 못 했던 거니까 그런 것도 도와줬고, 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1개월 연기한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려면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써먹은 걸 또 써먹으면 이게 시장에서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새로운 동력이 이제 지금은 우려, 있어 이제 우려에 대한 해소 이런 거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만대로 한 달 연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틀 있다가 다시 해 이런다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동차 관세 해주려고 봤더니 안 되겠다, 다시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거에 대한 해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그런 이제 뭔가가 시장에 동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급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동력만 나오면 안 돼요. 동력이 나왔는데 시장에 안 받는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우리 그동안에 이제 많이 샀던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거를 수급으로 이어서 해줄 수 있는, 오늘 외국인이 좀 샀으니까 망정이지, 국민연금은 오늘 별로였어요. 예. 아침에, 오전에 좀 샀다가 오후에는 좀 아니고, 요새 이제 국민연금 그 수급 결이, 얼마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좀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이제 시장 얘기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쨌든간 일단 어제 그 의회에서의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그것까지는 세게 밀었잖아요. 세게 이제 막 질러 놓은 거죠. 관세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막 뭐 이렇게 초강성으로. 그게 늘 이제 트럼프 전략이지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시장은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특히 이제 뭐 자동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달간 연기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이 보는 것처럼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센 거를 끝내고 이제 개별 협상에 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초기에 성과를 거뒀어요. 어저께도 뭐 의회에서 그냥 자기 자랑 되게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바이든 전 정부 비난은 또 빼놓지 않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단 유가 내렸잖아요. 유가가 내렸고 채권 금리 내렸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만들었고 뭐 하여튼 됐잖아요. 됐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제도 그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잘난 척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후에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트럼프가 원했던 방향으로 꺾어놓은 건 맞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그냥 에비던스 증거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관세 부과의 그 그리고 진행 속도,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칠 수도 있다,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우려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엄포를 세게 놨으니 이제 완급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늘 트럼프가 해왔던 대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읽고 싶겠죠. 그래야 이제 시장이 안정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에다가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광물도 이제 가져오게 생겼죠. 어쨌든 간 자기 말대로 종전할 것 같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도 거의 이제 미국의 귀속시켰잖아요. 그거 운행하던 이제 홍콩 자본 그거 중국 배후에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아직까진 성공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자랑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는 이제 완급을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딜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이 애초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동안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의 패를 많이 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너무 황당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포를 놓으면 쉽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냥 깨갱 하고 이제 탁 꿇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력해요. 뭐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나 멕시코가 뭐 서로 보복관세 마주 놓으면서 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멕시코는 단호하고, 게다가 이제 중국은 오늘 뭐 뉴스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미국과 모든 부문에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뭐 그 전쟁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무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부문에서 그게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무력 충돌을 포함한 뭐 관세고 뭐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상보다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뭐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런다고 이제 뭐 자동차 회사가 가서 면담하면서 뭐 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또 1개월을 또 연기를 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후에 야 다시 해야 되겠어 이럴지도 몰라요. 사실 뭐 이거 어딜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을 빼고 나머지는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EU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의 적은 뭐 이런 거 있죠. 나의 적의 적은 나랑 친구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이제 방위비 증강하고 특히 독일은 독자적으로 그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가 규정하고 있는 거를 뜯어 고치면서까지 그 인프라 증진 법안인데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방위비 증강인 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느냐면 유럽에서 여태까지 나토라는 권 안에 있었는데 유럽에서 독일의 무력이 강해지면 이게 항상 사고가 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팽 시켰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막 압박하는데 그러면 EU하고 중국이 가까워지는데 특히 이제 독일의 무력이 증가하고 독일, 중국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근데 뭐 누군가 얘기했을 수 있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이거 좀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자동차 관세부가 뭐 1개월 연기를 일단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시장은 워낙 뭐 좋은 쪽 상상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딜이 일어날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눈치고 사실은 우리가 되게 상당히 많이 겁먹고 있지만 오히려 딴 데보다 우리는 좀 상황이 나은 상황이에요. 그 잘하면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고 딜도 되고 또 그런 거에서 미국은 이제 뭐 오늘 언뜻 그 외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뭐 한 사람 개인의 뭐 군사 전문가 얘기지만 한국도 자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증시를 떠나서. 근데 뭐 어찌됐건 시장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제 1차적으로 세게 엎어놓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각각의 그 관세에 관련된 딜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시장 생각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알 수가 있나요? 하도 변덕이 심해서. 근데 뭐 일단은 그렇게 시장은 이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미국 시장도 제가 그 수급이 좀 불균형적으로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문제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단기적인 수급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들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그 하락을 막는 그 강력한 제어 장치를 해준 게 연기금이에요. 국민연금이죠.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와서 조금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샀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외국인이 그 오전에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고 할 때 보면 딱 연기금으로 표시되는 국민연금이 산 만큼 좀 올랐다가 줄이면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급이 중요하다. 예, 이제는 더더욱 수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한 섹터, 그래도 기대를 걸어봐야 될 섹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타깃 종목, 이런 것들은 다 선정이 됐잖아요, 이미. 그건 뭐 매일 오를 수 없으니까 가다가 쓰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수급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가다가 쓰고 하는 스피드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가다 쓰다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방향 설정이 그 대상은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건 수급이에요.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이제 그 국민연금, 연기금 수급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동력이 들어와도 그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추진력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느 때보다 수급을 좀 잘 매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